중국의 산업 생산과 산업 원자재 상품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건설 부분의 반등은 상품 시장의 랠리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먼저 중국의 지난달 산업 생산을 살펴보면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했고, 이는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해 12개월 이후 8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1, 2월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이 마이너스 24.5%까지 빠졌던 걸 돌이켜본다면 나름 이 경기 회복 기조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요, 상품 시장 중에서도 금보단 주목받진 못했지만 조용히 내실 있게 실적을 끌어올리고 있었던 백금과 팔라듐 선물, 그리고 현재 40달러대에 머무르고 있는 국제 유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로 가솔린 엔진의 촉매제이자 배기가스 정화에 쓰이는 팔라듐 선물은요, 2010년 이후부터 채굴돼서 유통 중이죠. 이 팔라듐의 올해 연간 상승폭 26%인데요. 6월 말부터 지금까지 석 달 동안에는 총 24% 상승세 보였고요. 이는 월 평균 8%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에는 6개월 고점인 온스당 2,454달러 선을 기록했고요. 금요일장에서도 전장 대비 2% 이상 오른 온스당 2,382달러 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라듐과 비슷한 용도로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이 백금 선물도 6월 말부터 꾸준히 상승해서 14% 이상 내지는 월 평균 약 5%의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지난주 화요일에는 1개월 고점인 984달러를 기록했고요. 금요일장에서는 전장 대비 0.16% 이상 오른 온스당 93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 두 상품의 상승 여력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수요는 또 어떤 수준인지 알아볼까요? 먼저 팔라듐입니다. 귀금속 분야의 애널리스트 수닉스마르딕스에 따르면 이 팔라듐은 2월 27일 고점이 2,788달러를 기록한 이후에 3월 16일 저점인 1,355달러를 기록했는데요. 피보나치 조정대 61.8%인 2,240달러 위에 머무르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기준으로 봤을 때 팔라듐이 다음으로 주목해야 될 영역은 피보나치 조정대 76.4%인 2,450달러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귀금속 자문회사인 메탈스포커스에 따르면 2020년 공급 부족 폭이 3.9톤일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는데요. 팔라듐의 공급이 수요를 넘어섰던 2011년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의 부족 폭은 2016년에 최대 129만 온스에 달했다는 점까지 함께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금은요, 50일 지수 이평선인 926달러를 넘어서서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할 수가 있다면 1,030달러의 고점을 달성하고 또 공급 영역인 1,035에서 1,045달러 사이를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보면서 향후에도 꾸준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유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WTI와 브렌트유, 이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권까지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3개월 동안 예상보다 빠르게 배럴당 40달러 선으로 회복을 했고요. 지금은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펙과 또 국제에너지기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 두 곳 모두 2020년 국제 원유 수요 전망을 재차 하향 조정했는데요. 오펙은 이 인도를 포함한 아시아 지역의 수요가 당초의 예상처럼 강한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하향의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 역시 동아시아와 인도의 수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같은 입장으로요. 또 항공기를 이용한 여행이나 제트연료 소비도 다음 연도죠. 2021년에도 심각한 약세를 보일 것이라는 의견을 함께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금융시장 심쿵 브리핑 펄스였습니다.